저 정영환 증인. 네. 예. 그 엑셀 파일 관련한 남재현 검사 네. 1기, 2기 다 있었던 분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태현 증인. 예. 예. 자, 화면 좀 빨리 봐주세요. 아까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08년 인권위 권고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지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현대 민주주의 원리상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죠. 당연히 형사 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요. 그리고 이건 절차의 형식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또 대전제입니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형소법 198조 피의자 인권 존중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 통해서 확보한 증거 내세워서 자백이나 진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임시 대기 시설인 구치감에 2박 3일을 가둬두고서 고립시키고 진술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인권 침해하고 강압 회유하면서 원하는 진술 쥐어짜내는 이런 수사, 이거 수사에 딸을 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절차 실질적 정당성 무너뜨리는 수사 방식 잘못되었다고 하셨죠? 짧게 답하시죠.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남욱 증인. 변호사인이 그 당시에 막연하게라도 당시 불법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한택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박환택입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증인 정영학의 변호인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의뢰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대장동 관련 자료 담긴 USB 제출했죠. 예, 제출했습니다. 예, 최근에 증인이 직접 그 법원 제출한 그 USB 원본 열람 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2015년 2월 2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요? 예, 네, 즉 정영학 회계사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한 파일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죠? 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1,500만 원 엑셀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증인이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 뭡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검찰이 그 자료에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사할 때는 예, 이제 문제 되니까 검찰이 최후의 의견서에다 냈던 것은 2021년 11월 21일 제4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비밀번호를 풀고 검찰이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셀 파일 2월 26일자를 증거번호 705번, 그다음에 4월 10일자를 증거번호 706번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입니다. 21년 10월 28일 수사 보고서에 그 엑셀 파일이 704번 증거번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출력돼 가지고 그 첨부돼 있는데 그 한 달 후에 그 피신 조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명할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아마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게 저희는 비율제를 준비했었습니다. 민간이 이익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임대 필지 한 필지를 먼저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남재현 검사가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밝혀질까 봐 USB를 끝까지 안 냈던 것이고, 25년 1월 달 저희 정영학 회계사가 증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내지 않아서 제가 법정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저희가 내심의 의사가 담긴 비율제로 준비했던 자료가 우리 법원에 현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검사들은 3번이나 그걸 거부를 안 했었습니다. 제출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법원에 제출됐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는 입장이 참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비율제였지, 그 비율제에 대한 것은 은행에다 저희가 보낸 문서에 대해서 날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 이후로 그 공모지침서 확정 이후로 나오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원래 협약 체결 이행 보증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그 은행도 자기들도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35억에서 네 군데 은행 그 140억이 그 예비비로 편성돼 가지고 그게 수지 분석표에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270억. 이렇게 현실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1심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한 검사한테 받았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그 객관적인 USB를 검토해서 24년과 25년은 법정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심 재판은 그 상당히 그 원인은 검찰의 선별적인 증거 제출에 의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오해받고 있는, 너무 저희가 대장동 일당이라는 그 억울함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입찰 방해와 뇌물죄의 문제지, 이 과정에 성남시의 이익을 뺏어가지고 저희가 다 그 독식하게 하겠다는 그런 배임의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이 검찰의 21기나 22기 똑같습니다. 특히나 남재현 검사는 21기 있었고 22기에서도 저 수사하면서도 저희가 정영학 회사가 법정 증언하면 불러가지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수첩에 제가 3년 한 3권에다가 제가 다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항소심에 증거를 냈지만은 그 수첩에 보면은 저희가 법정에 증언해서 22년입니다. 22년 9월 23일 날 법정 증언하면 부릅니다. 정영학 회계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변호인은 저를 부릅니다. 남재현 검사가 홍상철 검사한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남재현 검사가 저를 면담해가지고 15,000평 그거 입장 바꾼 걸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저희를 부담을 갖죠. 저는 그걸 다 메모를 했던 거고, 그 수첩이 3권에 됩니다.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맞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제가 입회하면서 작성했던 그 노트고, 그걸 이제 항소심에 증거로 냈습니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희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법정 증언하고 있는데 전화.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연락 왔었고, 그걸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받지 않았는데 저희 핸드폰까지 왔고, 그걸 문자로 제가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렇게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참,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김영란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잘못된 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남재현 검사가 우리 변호사께 전화했다는 오늘 증언이 또 나왔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가 이어지리라 보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동 간사님. 없으시네요. 그러면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원석입니다. 제가 앞으로 좀. 네, 오늘 제가 다른 질의도 많은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꼭 네. 질의를 합니다. 네, 그 증인께서 앞으로 이 국정수사 하는 걸 보면서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수사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죠? 제가 입장문에서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검찰이 큰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요, 어떤 전환점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저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이 관련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뭉개고 덮었다. 그게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영상 하나 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서를 비춰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V1보다는 V0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정점이 김건희였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들이 있었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 명품백 사건. 저는 이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한번 결기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남 남인 중에 영남 살인 중에 남명 조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선조의 이 명종 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들이 바로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요.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을묘 사직서를 올리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1555년에 문정왕을 향해서 조정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정사에 관여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외척 발효에 대해서. 기계가 보이는 거죠. 저는 밀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런 입장까지 돼서 총장 패싱까지 당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인데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김건희 수사해야 됩니다. 이 정도 결기 못 보였습니까? 간사님, 남명 조식 선생처럼 제가 분명히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사를 겨냥해서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자료 찾아보시면 제가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한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때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심의위원회도 얘기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한 번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죠. 그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수사했어야죠. 황제 수사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뭐가 있었냐? 내란 때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쿠데타였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우리가 검찰의 선배였지만 이건 내란이고 쿠데타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전격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의 그것이 결론에 제가 잠깐만 동의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의원님 드리고 결론에 제가 기회 동의합니다. 드릴게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왜 검찰이 무너져? 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호위무사했고 마지막에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후임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역사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수장을 맡았냐? 일기에 아까 대장동 일기 얘기하는데 일기 검찰총장 이원석, 2기 검찰총장 심우정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너무나 이 자리에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 정도 기계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것도 저희고 전담 수사팀 출범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도 저입니다. 여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사에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접니다. 이게 어겨지고 인사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서 7초 침묵한 게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인사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와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하고 똑같은 행태를 저한테 보인 겁니다. 쫓겨날 상황이 됐지만 꿋꿋이 버티고 마지막까지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외부위원한테 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검찰총장이 책임 있는 사법기관장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척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론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간사님, 와. 저는 옹호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님,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님이 계엄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 시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속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예. 대해서 간사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서 수사를 했고, 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지금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기초가 돼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검찰에서 나름대로 또 할 일은 했다. 다만 그만하세요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렇게 전례 없는 석방을 할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건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들어가세요.